여러분, 자, 6번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2단계 5호 3주차 6번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까요? 분속 80m인 A가 B보다 600m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어요, 지금. 분속 120m인 B가 A를 뒤따라가면 몇 분 후에 만나게 될까요? A가 뒤따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분속이 빠르거든요. 그렇죠? A가 80m인데 B가 120m니까 거의 1.5배나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잡겠죠. 네.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이 문제가 풀릴까 생각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A하고 B가 있는데, 그쵸? 길을 가고 있는데, 맨 처음에 누가 A가 앞서가고 있다고요. 그쵸? A가 얼만큼 앞서가고 있어요? A가 저 앞에 있어요. A가 여기 있어. 그쵸? B는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 땅. 그쵸? 그러면 두 사람은 지금 600m 차이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쵸? B가 출발할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자, 시작하고 다시 간다면 A도 가고 B도 가고 같이 가겠죠? 근데 A가 분속 1분당 얼마를 가고 있느냐면 1분당 80m를 가는 친구예요. B는요, 1분에 120m를 가는 친구죠. 그러다 보니 B가 A를 언젠가 따라잡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600m 차이가 났는데 따라잡는다는 거는 차이가 0이 됐다는 거예요. 딱 만났다는 거니까. 그래서 600m 차이를 1분에 얼마씩? B가 120을 가고 A가 80을 가니까 1분당 분속의 차이가 40이잖아요. 그래서 600을 4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600 나누기 40. 그러면 우리 뭐라고 했지요? 뭐라고 했나요? 여기 약분 된다, 약분 된다 했죠? 약분. 그쵸? 그래서 약분 해보려고요. 10으로 나누고요. 그쵸? 60을 4로 나누는 거는 쉽네요. 그쵸? 15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얼마 만에 만나요? 얼마 만에 B가 A를 따라잡아요? 그렇죠. 15분이 지나면 15분 후가 되면 B가 A한테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야! 하고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쉽죠? 그 상황을 생각하면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 말밥이 길고 문장이 기네요. 자, 둘레가 1200m인 연못 주위를 A, B 두 사람이 돌고 있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B는 A에게 2시간 후에 처음으로 따라잡히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8분 후에 A와 B가 처음으로 만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A의 분속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됐나요? 상황이 이해가 됐나요?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연못을 한번 그려볼까요? 연못, 아주 동그란 연못이 있어. 동그랗지 않고 타원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 지금 이 연못 주변을 도는데 이 연못은요, 1200m예요. 한 바퀴에 1200m래, 그죠? 첫 번째 경우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두고 자, A라는 친구 이쪽으로 가요. 그쵸?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도 이쪽으로 가요. 같은 방향으로요. 그쵸? 음. 그렇다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 한 친구가 좀 속력이 빠르면 어때요? 점점 서로가 멀어지겠죠. 멀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B는 A한테 2시간 후에 처음으로 따라잡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B가 속력이 빠른 A한테 따라잡혔다는 거는 A가 B보다 한 바퀴 앞섰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네, 이해되죠.
자, 그걸로 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일단 만들어 놓고 볼까요? 자, B는 A에게 2시간 후에 처음으로 따라잡히는데 빨리 가는 이 친구가 A고요. 속도가 조금 늦는 친구가 B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A의 속력도 몰라, B의 속력도 몰라. 그래서 A의 속력, B의 속력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 A의 속력을 A는 1분에 얼마를 간다? 몰라. 몰라서 A 미터를 간다. 이렇게 쓰죠. 그죠? B는 1분에 얼마를 간다? 몰라. 그래서 B 미터를 간다. 이렇게. 그러면 1분에 두 사람의 속력의 차이는 A 빼기 B가 되겠죠. A가 앞서가잖아요. 그렇게 갔대요. 그렇게 가서 2시간 후에 처음으로 따라잡힌대요. 우리는 지금 분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시간은 단위가 안 맞아서 2시간을 일단 뭘로 바꿔야 돼요? 분으로 바꿔야 해요. 그러면 2시간은 120분이죠. 그래서 단위를 맞추고 그러면 A 빼기 B가 120분을 진행을 했을 때 그 결과 한 바퀴 차이가 난다. 1200m 차이가 나요. 이게 하나의 식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의 식이 나왔고요.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한 친구가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다른 친구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짠 만났을 거잖아요. 예, 만났겠죠? 예. 어느 지점에선가 둘이서 짠 만나게 되었대요. 여기쯤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만났어요? 만났다는 건 뭔가요? B가 온 거리와 A가 온 거리가 합해져서 한 바퀴가 됐다는 뜻 아닌가요? 응? 그렇겠죠. A가 이만큼 왔어요. 그죠? A가 좀 빠른 아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왔겠죠. 그다음 B가 이만큼 왔어요. 그래서 둘이 합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가 되었어요. 그럼 그걸로 우리가 이제 식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1분에 A 미터, B는 1분에 B 미터로 오는데 둘이서 8분이 지나니까 짠 만났대요. 그러면 한 바퀴가 되었다는 거니까 1200m.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우리는 간단하게 좀 해야겠어요. 좀 복잡해 보여서. 그렇죠?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등식이네요. 양쪽을 똑같은 수로 나눠도 똑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0으로 양쪽을 나눠버리겠어요. 그러면 이게 10이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A, B의 분속의 차이는 10m 차이인가 봐. 그죠? 네. 그 다음에 A, B의 합을 이용한 식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8로 나눠버릴 거야. 그쵸? 그러면 8, 1은 8, 8, 5, 40. 그래서 A, B의 분속의 합은 150m네. 식이 아주 간단해졌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고요? 또 우리가 머리를 써야죠. 수학 머리를 써야죠. 자, 식이 지금 등식이어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대요. 아래식도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대요.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식이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학은요, 풀 수 있어요. 풀려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왼쪽끼리 더하고요. 오른쪽끼리 더해도 역시 똑같을 거 아니야?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왼쪽끼리 더하면요. B하고 B가 사라지지. 그쵸? 그러면 A만 남네요. 오, A 두 개가 남아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10하고 150이 더해져서 160이 돼요. 그러면 A는 80이네요. A의 분속은 80m였던 거죠. 나왔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신기하죠? 네.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보고, 그거를 수학 기호를 이용해서 수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짠짠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면 A의 분속이 80이라는 걸 알았으면 B의 분속은 못 구하나요? 구할 수 있죠. 봐봐요. A하고 B의 분속이 10m라고 저 위에 아주 간단한 식 먼저 만들어 놨잖아요. A, B의 분속을 더하면 150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A가 80이면 B는 그거보다 10이 작은 70m가 되겠죠. A, B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는 도형이네요. 그쵸? 삼각자 두 개가 나왔네요. 삼각자 두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삼각자 있죠? 90도, 45도, 90도, 60도 이 삼각자 우리 그 문구점에서 사는 삼각자 세트에 늘 들어있는 삼각자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죠? 정사각형을 반으로 쪼갠 삼각형이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갠 삼각형 하나. 그렇게 돼 있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 같이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말이죠. 자,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 선생님이 연장선을 쭈쭈쭈 그어볼게요. 이렇게요. 연장선을 그어볼게요. 이게 되게 간단한데 쉬운 원리인데 계속 쓸 거거든요. 문제 풀 때마다 어느 순간에 싹싹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늘 180도죠. 그러면 이 각을 기억, 이 각을 니은, 이 각의 이름을 디귿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언제나 180도 맞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도요. 관점을 좀 바꿔봐요. 그러면 디귿하고 이 밖에 있는 각 있잖아요. 밖에 있는 각. 이거 두 개 합하면은 몇 도예요? 디귿하고 이 밖에 있는 각 선생님이 땡 해놓은 이 각 있죠? 얘네 둘이 더하면 몇 도예요? 그것도 180도죠.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두 개를 더한 게 이 밖에 있는 각이랑 어때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자,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땡 찍어놓은 이 각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밖에 있는 각이라 그래서 외각이라고 얘기해요. 안에 있는 각은 그럼 뭐겠어요? 내각이에요. 내각. 한문에서 가져온 거죠. 바깥에 있다 그래서 외각,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각. 그렇죠? 네. 그런데 삼각형의 한 외곽은 그 안에 있는 내각을 뺀 나머지 두 각을 합한 거랑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죠? 네. 여기도 볼까요? 기억이 안에 있죠. 그럼 기억을 뺀 나머지 니은하고 디귿을 더한 게 이 각이에요. 니은의 바깥에 있는 이 외곽은 또 어떻게 했어요? 니은을 뺀 나머지 기억과 디귿을 더한 각의 크기를 갖겠죠. 예. 그래서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 문제에서 이거 가지고서 어, x를 찾을 때 쓸 거거든요. 그러면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어서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문제 또 다른 문제에서도 이거 계속 쓸 일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선생님이 이거 보라는 거예요. 아, 여기 45도래. 근데 여기 x각이야. 이게 지금 삼각형의 외곽인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의 밖에 있는 각인데 x각, x도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45도하고 여기 있는 이 각을 두 개를 합하면 x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45도하고 여기 있는 이 각을 몰라서 이 각을 쌤이 a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45도하고 a각을 합한 게 x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a는 어떻게 구하지? 구할 수 있죠. 큰 삼각형 아래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 봐요. 90도, 60도니까 여긴 틀림없이 30도일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0도래요. 그러면 봐요. 얘도 조그만 삼각형이죠. 밖에 있는 외곽이죠. 그러면 여기는 몇 도겠어요? 여기는 100도가 돼야 되니까 30하고 이 둘이 합해서 100도가 돼야 되니까 얘는 70이겠죠. 네. 그러면 A도 뭐겠어요? A도. 마주보고 있는 막곡지니까 70이겠죠. 좋아요. 그러면 나왔네요. A 대신에 70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45와 70을 모아서 115도, 그쵸? 115도, 이렇게요. 조금 전에 했던 삼각형의 외곽 하나는 그 안에 있는 내각을 뺀 나머지 두 각의 합이랑 같더라 하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뭐가 복잡하게 길이가 막 나와 있네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잠깐 들여다보고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해보세요.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근데 어떤 친구들은 커다란 사다리꼴을 구해가지고
선생님을 잘 봐봐요. 커다란 사다리꼴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 조그만 사다리꼴 하나 빼고 또 이쪽 사다리꼴 하나 빼고 이렇게 구했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건 너무 복잡해요, 사실. 그쵸? 그래서 잘 살펴봤더니 흥미로운 생각이 선생님은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자, 한번 볼게요. 평행선의 성질 혹시 아시나요? 평행선 이렇게 있어. 평행선이 있어. 가로로 있어도 되고 세로로 있어도 되고 가로로 이렇게 있어도 되고 세로로 있어도 되는데 평행선이 있어. 이 둘은 다 평행입니다. 지금 평행인데 말이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밑변으로 잡고요. 여기 위에 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때 생기는 이 두 삼각형은 넓이가 어떨까요? 넓이가 같습니다. 그쵸? 넓이가 같아요.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 똑같고 높이도 똑같고 그렇게 됐으니 이 삼각형 두 개는 여기 생긴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세로로 축을 갖고 있어도 똑같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밑변으로 하겠어. 그리고 이쪽에 점을 하나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겠어. 그럼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여기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든 삼각형이 어떻다고요? 넓이가 똑같아. 왜냐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고 밑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이에요. 높이도 같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그걸 잘 생각해 봐요. 여기가 밑변이에요. 여기가 밑변. 그러면 높이는 어디다 찍어도 높이 만약에 어떤 삼각형을 여기를 이렇게 선생님이 보조선을 평행선을 그어서 보조선을 긋고요. 여기에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빨갛게 만든 이 삼각형과 원래 있던 위쪽에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겠어요? 같겠죠? 같겠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또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있던 위쪽에 노란 삼각형과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또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그림이 훨씬 쉬워졌네요. 그쵸? 그림 보기가 쉬워졌죠?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8과 12를 더한 것만큼 됐네요. 20이네요, 20. 높이는요? 높이는 10cm에서 4cm 빼니까 여기가 높이가 돼서 높이는 6cm네요. 어때요? 쉬워졌죠? 네. 그러면은 식을 써볼까요? 밑변은 모아져서 6과 12가 모아져서 삼각형 두 개가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밑변이 20이고 높이가 6인 하나의 삼각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반으로 나눠야 하니까 20을 반으로 나눠서 했더니 얼마? 60이네요. 그쵸? 60제곱센티미터. 흥미롭죠? 네. 생각을 조금 다르게 했더니 쉬운 문제가 됐네요. 그쵸? 여기서 필요한 거는 평행선 사이에 밑변을 일정하게 하고 다른 한쪽에다가 꼭지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만든다면 밑변과 높이가 똑같아서 어떤 모양이든 간에 여기에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그죠? 어떤 모양이든 간에 모양은 달라도 넓이는 어떻다? 똑같다. 그쵸? 넓이는 똑같다. 이렇게 만든 삼각형이어도 넓이는 똑같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해봅시다. 10번 문제에 부피 구하는 문제죠. 부피 구하는 문제인데 사각기둥하고 삼각기둥이 합해져 있나 봐요. 그쵸? 네. 사각기둥과 삼각기둥이 합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로따로 구할까요? 여기
여기 따로따로, 그죠?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높이가 여기가 얼마일까요? 높이는 여기가 3이겠네요. 그쵸? 3cm고요. 그리고 여기는 5cm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8cm니까 어유 가능하네요. 네, 쉽게 해결할 수 있겠는데요. 그쵸? 네. 봅시다. 그럼 식을 만들어 볼게요. 저 위쪽에 있는 사각기둥을 1번, 아래쪽에 삼각기둥을 2번. 그래서 1번과 2번을 모아주면 돼요. 합해주면 되겠죠? 자, 1번은 너무나 쉽죠.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니까요. 그쵸? 5 곱하기 5 곱하기 8 이렇게요. 네, 5 곱하기 8 곱하기 5도 되고, 그쵸? 그게 쉬운가요? 보기에 여러분들. 자, 곱하기는 자리 바꿔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가로, 세로, 높이 더하기. 그 다음에 삼각기둥이니까 밑넓이가 지금 여기가 얼마인가요? 5cm죠. 잘 보이죠? 여기는 8cm죠. 8cm.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8 곱하기 5 나누기 2. 그렇죠? 2분의 1 하면 삼각형 넓이. 거기에 높이는 5cm에서 2cm가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 3cm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200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미리 나눠버릴까요? 4. 그럼 60이네요. 그쵸? 4, 5, 20. 20의 3배. 그쵸? 이렇게 해서 8에 40, 4, 5, 20. 200에 이거 맞지요? 8, 5, 40. 40에 네, 나눴더니 260. 그쵸? 그래서 260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기둥이 둘이 합해져 있군요. 그랬을 때는 분리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까 9번 문제처럼 삼각형 두 개를 재배치를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넓이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군요. 네. 예, 여러분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주 지혜롭게 찾아내면 더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번 문제가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요. 자, 안녕.